영숙이 항의를 하자 영숙 쪽으로 데이트권을 썼다가 또 순자와 대화할 때는 순자 쪽으로 기우는 듯한 경수. 여러분들은 경수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수는 정말 팔랑귀인 걸까요? 저는 조금 경수에 대해서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경수는요, 자기가 호감 있고 끌리는 설레는 여자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덜 미안한 사람이 될지를 고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잘 보면 경수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미안해하는 사람 앞에서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쩌면 경수가 영숙을 놓지 못한 이유는 그러한 경수의 미안함이 돼서 영숙이 논리정연한 듯한 말이 어떤 작용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 경수의 우유부단함뿐만이 아니라 경수를 흔든 죄책감의 구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8화 경수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흔치가 않은 것 같아요. 자, 처음에는 영숙에 쓰려고 했다가 순자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순자에게 쓰려고 한다. 이게 이렇게까지 끌 일인가? 충분히 대화를 해봤고 충분히 각자 알게 되었으며 충분히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이게 질질 끌린다는 거는요, 더 이상 이것은 6화 때 보여준 이 모습과 별개를 하고 순수하게 경수와 여성들 간의 관계만 놓고 봤을 때 이제는 그 어떤 요소가 경수에게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제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경수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질질 끌느냐는 거죠. 이렇게까지 자기 마음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 자, 이번 시간에 그 답답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요, 이번 영숙과 그 순자의 대화 장면을 우리가 좀 깊게 들여다봐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흔한 해석은 그건 것 같아요. 경수는 영숙에게서도 채워지는 부분과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순자에게서도 채워지는 부분과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둘을 비교하다가 둘 중 한 명을 선택하고 한 명을 이제 작별 인사를 하게 되는 이제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이 생각을 다르게 한번 비틀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수가 결국 자신의 생각을 꺾는 지점이 뭐냐면 그 상대방이 자신에게 죄책감이라든가 미안함이라든가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마다 꺾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경수가 이 영숙에게 쓴 지점은 나한테 분명히 쓰기로 하지 않았냐. 영숙이 이제 계속 주장을 하니까 경수가 이제 꺾어버리는 거죠. 순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나 때문에 아픈 건 아닐까? 응급실에 실려가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순자도 온전히 내려놓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닌 그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즉 두 사람에게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기보다 경수는 미안함이라든가 죄책감이라든가 이들 때문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 지점에서 계속해서 말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경수의 마음은요, 내가 정말 이 사람과 남녀로서의 어떤 그런 케미를 확인한다기보다 미안하니까 실대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라는 부분에서 고정이 돼버린 것 같아요. 즉 이 프로그램은 나눈 솔로인데 어느 순간 경수는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거나 어떤 한 선택을 했을 때 내가 다른 선택을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다, 그 부분을 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경수가 마음이 되게 확실했어요. 네, 그네 데이트 장면에서도 영자를 선택하거나 본인 입장에서는 성이 안 차는지 이제 바로 정숙에게 틀었다가 또 정숙이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고함 지를 때 나를 선택하지 않았어 라고 해서 바로 정숙도 이제 칼같이 4화 때 정리를 하는 등 타인이 자신에게 뭔가 잘못했다 싶으면 정말 가차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영자가 나 왜 영철에게 마음이 있거나 뭔가 좀 다른 사람한테 애매하다 싶으면 바로 정리를 하거나 본인이 썩 마음에 안 들면 정의도 그렇고 바로 그냥 정리를 해버리는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 명백하게 이들에게 어떤 허점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경우는 계속 끌려다니는 형국인 것 같아요. 영수도 그렇고 순자도 그렇고 순자는 날 1순위를 계속 선택을 했고 나 때문에 이제 응급실에 갈 정도로 나에게 깊은 마음을 표현해준다는 이유가 큰 것 같고 반대로 영자 같은 경우는 한번 대화를 해보니까 1대1 대화할 때 서로 안 맞다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 정리를 한 거고 반대로 영숙은 초반에 호기심과 관심을 갖고 대화를 했는데 동시에 거기서 발목을 잡힌 거죠. 즉 경수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잘못한 행위를 했을 경우 가차없지만 반대로 본인 또한 그 태도를 타인에게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내가 잘못하거나 뭔가 내가 이율배반적인 내가 한 말을 내가 지키지 못하거나 그랬을 때는 그냥 정신없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나의 태도를 꾸준히 유지를 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나는 솔로에서 이런 태도를 유지하는 게 맞는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짝을 찾으러 나왔지 우리 어떤 은혜는 이제 은혜로도 갚고 또 상대방이 잘못한 게 있으면 나도 그냥 가차 정리하는 정리를 하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네, 어느 순간 경수의 판단 기준이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가가 더 중요해진 거지 내가 이 사람을 여자로 보는가 아닌가가 뒤로 밀려버린 건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도 보면 이들이 나에게 죄책감이라든가 미안함을 느끼게 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 미안함을 사과하기 위해서 슈퍼데이트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조금 더 냉정하게 이렇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수가 타인을 대할 때 미안함이라는 감정이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미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순자를 계속 1순위니까 날 좋아해주는 사람한테 하고 싶다고 하는 등 이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 미안함이 정말로 그들을 위한 행동인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쩌면 경수는 누군가에게 어떤 냉정한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상처 있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사실 그렇다면 그 행동의 진짜 목적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행동이 아닐까요?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들한테 뭔가 잘못을 했거나 찝찝하거나 이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를 줬을 때 그 보답을 하기 위해서 끌려간다는 느낌이 더 강하지, 그것 외에 다른 감정으로 뭔가 타인을 대한다는 느낌을 좀 덜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굴었을 때는, 즉 나에게 어떤 미안한 행동을 했을 때는, 안 맞거나 그럴 때는 가차없이 정리했던 그의 태도와 좀 상반된 모습이 아닐까. 그의 우유부단함을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도 말하고 싶어요. 경수가 실제로 원하는 거는 누군가에게 미리 미안해함으로써 더 큰 책임을 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가 실제로 그런 의도로 그렇게 행동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경수가 왜 자꾸 순자보다는 조금 영숙에게 마음이 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지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데이트 장면에서 이때도 막 설득을 당했죠. 영숙이 하는 말들을 쭉 잘 들어보면요, 굉장히 논리정연해요. 그래서 제가 영숙에 대해서 늘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감정을 되게 논리적으로 구성해서 말하는 사람이다. 경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느꼈던 그 감정이라든가 죄책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구체화되는 언어를 필요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경수가 그렇게 말주변이 확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영숙의 말을 들을 때마다 그렇구나, 아 그렇네, 영숙의 말대로 따라가기만 한다면 내가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도 영숙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경수 또한 본인이 몰랐던 그 감정을 영숙을 통해서 이게 구체화되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수와 영숙이 조금 더 서로 미세하게 닮은 부분이 있다. 되게 냉정한 부분도 그렇고 차분한 부분도 그렇고 그렇게 어떤 감정의 고조가 크지 않은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 플러스 경수가 갖지 못한 내가 느끼는 거를 말로 표현하고 이래서 이런 거야 라고 했던 말들을 영숙이 해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순자와 데이트를 하면서도 자꾸 영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경수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면요, 순자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영숙과 대화를 했다. 근데 영숙과 대화를 해보니까 좀 더 대화를 해보고 싶어지다라고 해서 영숙이 어떤 외적인 조건이라든가 뭐 설렘이라든가 끌림 부분보다는 영숙이 나에게 해준 말에 대해서 이랬다라고 순자에게 말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제가 어쩌면 경수가 영숙의 그런 언변에 대해서 더 많이 강렬하게 느끼는 지점이 아닐까. 그리고 동시에 경수가 정숙이라든가 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정리했던 이유 또한, 정숙 같은 경우는 말하지 않고 자기 아닌 이제 당시 영수를 선택을 했죠. 영자 또한 마찬가지로 나는 이제 할 말 다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경수는 이제 하면서 약간 데이트 장면 때 좀 물러나거나 난 좀 그런 스타일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암시했던 것처럼, 영자의 어떤 그런 저 기센 여자처럼 보이나요? 라는 말이라든가 정숙이 이제 말하지 않고 영수를 선택했던 그 장면 등을 보면은 경수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되게 논리정연하게 행동하지 않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한다고 봤을 것 같아요. 사실 이는 정의도 마찬가지겠죠. 경수의 눈에 봤을 때 정의는요, 첫날 이제 정의가 사실은 영식이 아니라 경수에게 마음이지 않았습니까? 특히 정의가 왜 날 선택 안 했냐 되게 서운했다는 말도 경수 입장에서는 좀 많이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것이 어쩌면 경수 입장에서는 내가 내 감정을 논리정연하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만 좀 약간 이제 회피적인 소통을 하는 스타일의 경수 입장에서는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들을 나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일수록 경수는 조금 더 뒤로 물러나고 부담스러워하고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스타일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오히려 영숙처럼 나를 이제 극한까지 내몰진 않아요. 하지만 논리정연하게 설득을 해서 너가 이쪽으로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이런 거야 라고 말을 통하여 경수의 마음을 재구성해주는 사람이 경수 입장에서는 더 뭔가 의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경수가 순자와의 데이트 장면에서도 끝끝내 그런 순자의 어떤 그런 약간 이제 퍼부는 듯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 더 부담을 느끼고, 왜냐면 그 잡돌이를 하는 거는 결국 이제 감정인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 좋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날 봐줬으면 좋겠다. 근데 경수 입장에서는 그건 알겠지만 머리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 감정을 논리적으로 또 설명해야 돼요. 내가 널 좋고 내가 너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난 이렇게 행동을 할 거고 난 이렇게 움직일 거야. 그런 측면 봤을 때 영숙을 너는 정리를 해야 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즉 영숙이 순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있는 것처럼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경수는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계속 뒤로 물러나는 스타일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경수에게서 반복되는 패턴을 보았습니다. 영숙이 나한테 이러면 나는 뭐가 되냐 할 때 흔들리고 순자가 아프면 또 미안함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사랑의 비교보다 죄책감에 대한 반응이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수의 언어는 잘 들여다보면 설렌다보다 미안하다거나 좋아해주는 사람에게 보답하고 싶다가 더 가깝죠. 마찬가지로 상대가 자기 기준에서 어긋나면 빠르게 정리하지만
자신이 상대에게 빚을 졌다고 느끼면 정리를 못합니다. 자, 이상 그렇게 해서 경수에 대한 저의 생각을 여러분께 밝혀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실 법한 질문을 예상해서 답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경수의 미안함이 이기적인 사람으로 비판을 하신다고 보는데 그게 맞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기적이란 말은 이제 인격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자기 죄책감을 줄이는 쪽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좋은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만은 아니죠. 자,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영숙이 경수를 약간 이제 가스라이팅 하게 해가지고 조종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의도적으로 조종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영숙은 감정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이고 경수는 자기 감정을 좀 말로 정리하는데 약해 보이죠. 그래서 영숙의 언어가 경수에게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경수의 입장에서는 왜 순자가 아니라 영숙에게 가야 되는지 그것을 해명할 만한 언어를 제공해주지 않을까요? 즉 설득을 한다기보다 경수의 마음속에 언어로 표현될 수가 없는 감정들을 영숙이 말로 표현해줌으로써 한쪽 방향으로 방향성을 띠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반드시 더 영숙을 좋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경수는 순자의 감정에는 좀 미안함과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요. 반대로 영숙의 말에는 자기 행동을 그리고 자기 감정을 설명할 언어를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좋냐보다 누가 경수의 불안을 더 덜어주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경수가 단순히 누군가에게 마음이 없거나 누군가를 속였다고만은 보지 않습니다. 경수는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계속 미안해했던 게 아닐까요? 그런데 관계에서 미안함은 때로는 배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선택을 미루는 방식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 않으려다가 오히려 모두를 더 오래 붙잡아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장면은 우리 관계에서도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아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미안해서 못 끊는 관계, 확신이 있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이 무서워서 계속 설명을 찾는 관계. 경수에게 영숙의 말이 강하게 들어간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영숙은 경수에게 호감의 언어를 준 것이 아니라 경수가 자기 죄책감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준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게 이번 회차의 핵심은 경수가 누구를 좋아하느냐가 아니라 경수는 자기 죄책감을 덜어줄 말을 따라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 세계의 이면을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